우리는 다 리더가 되는 것을 꿈꾸죠. 여러분 뉴스킨 사업 딱 하고 뭐가 되고 싶으세요? 리더 되고 싶으세요? 리더 되려면 PA 직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조건이 내 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팀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PA 직급이 되고 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PA 직급을 꿈꾸지 않고 있고 내 팀을 만들기를 꿈꾸지 않고 있다라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필요 없어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럼 그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에서도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팀이 있어야 되고 직급이 계속 핀업이 돼야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리더의 조건이잖아요. 저는 PA가 됐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3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PA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 잘해요? 전 제 주력 무기가 리크루팅이거든요. 저는 리크루팅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하자님들은 우리 사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으세요? 저는 리크루팅 할 때가 제일 신나고 제일 재밌고 제일 설레어요. 3번째가 어떻게 팀을 키울 수 있어요였거든요. 이건 지금도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1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지 PA가 돼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PA가 돼요? 리크루팅 하면. 네. 어떻게 해야 PA가 돼요? 432일을 하면 된다. 네. 어떻게 하면 PA가 될까?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4만, 3만, 1만, 4만, 3만, 2만, 1만 LT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크루팅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많이 현장을 뛰면 PA가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왜 열심히 뛰는데, 리크루팅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저는 PA를 빠르게 달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내가 PA를 되기를 마음 먹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첫 출발부터 완전히 달라요. 마음 먹었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PA 되실 거예요? 올해 PA 되실 거예요? 이러면은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올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올해 PA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PA 되실래요? 내년도요? 내년?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게 직급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리크루팅 돼야 돼요. 너무 심플해요. 내가 리크루팅이 되면 남도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최근에 부부 사장님 중에 전업하신 남자분이 계신데 순대 곱창 장사를 9년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랑현 라이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푸드트럭을 했어요. 제가 장사하는데 가봤는데 트럭 안에 혼자 앉아서 볶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진짜 덥잖아요. 진짜 더운데 아이스토시 같은 걸 이렇게 끼고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겨울에 어때요? 진짜 춥잖아요. 근데 다 빵꾸가 터진 트럭 안에서 그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순대를 볶고 있어요. 진짜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분이 뉴스킨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전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8년째가 됐는데도 와이프가 사업한 지 8년째가 됐는데도 같이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순대 장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저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뉴스킨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뉴스킨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내가 여기서 소득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고서까지 시작할 자신 없고 와이프가 이 정도 수입을 벌면 그때 할 생각은 있대요. 그래? 와이프가 8년 했는데 아직 그 수입 안 되는데 본인 같이 하면 그 수입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가 원하는 수입을 내가 벌고 있어. 그래서 너가 요청만 하면 내가 새벽 2시든 5시든 너를 후원할게. 24시간 대기조 할게. 그 수입 나랑 같이 벌어보자. 이랬어요. 근데 울었어요. 그래서 전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력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같이 했는데 이렇게 수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수입을 포기하고 와이프랑 이거 했는데 여전히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리크루팅이 강력히 됐으면 남도 리크루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주성사장님이 다른 사람 리크루팅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STP를 제대로 당신의 입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STP를 풀어줬고
그분이 그거를 달달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뭘 하냐면 종이 하나를 딱 펴놓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적어놓고 자기가 자기 팀 사장님이 아닌 고객한테 STP하고 보상 푸는 거를 이름, 날짜를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수준이 됐냐면 자기가 사업 설명할 때 자기 팔에 소름이 돋는데요. 내가 내 사업을 설명할 때 여기와 여기 소름이 돋아서 죽겠대요. 저는 리크루팅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리크루팅 강력하게 되면 남도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스폰서가 없이도 내가 이 사업을 설명하기 충분히 지금 준비돼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떨리고 감사한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팀도요,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사람한테 똑같이 쓰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팀이 안 커지지?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진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나와 같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한테도 똑같이 시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뚱뚱한데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을 설득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팀이 안 커지거든요. 근데 팀을 어떻게 키울 수 있죠? 팀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키우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번아웃이 오고 너무 힘들고 팀은 안 커지고 이게 되는 사업인가, 이런 정말 이게 비전 있는 사업인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 욕구가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랑연 라이브나 우리 그룹장님이나 여기 계신 리더들한테 계속 밀착해서 배우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 사진과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그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보는데 울었어요. 이거를 되게 집중해서 보는데 제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뉴스킨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저는 근데 뉴스킨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것보다 뉴스킨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연하는 계속 돌았어요. 넘어졌고 바닥에 엉덩이 쪘고 성질 냈잖아요. 막 짜증나서 막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표정. 근데 또 돌았어요. 울면서 또 돌았어요. 그리고 다쳤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휘었어요. 아마 이쯤 되면 에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라고 그만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바꿀 때마다 발이 계속 커지잖아요. 바꿀 때마다 엄청 고통스러웠대요. 또 그 스케이트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도 핀업을 하면 할수록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어요. BP에 맞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EBP에 맞는 경험, EB에 맞는 경험, P에 맞는 경험들을 다 그때그때 단계마다 해야 돼요. 모든 내 몸의 식습관, 생활이 스케이트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리더는 다르냐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정하는 것부터 완전 달라요. 김연아는 스케이트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너무 힘든 과정을 감수했던 거죠. 리더는요, 결정을 잘해요. 그리고 선택이란 걸 참 잘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요. 이렇게 김연아처럼 또는 우리 상위 리더 사장님들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잡는 것부터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내가 진짜 가슴 뛰고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목표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 뛰는 직급이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직급을 내 노트에 적지 못하나? 못할 것 같아서 못 적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직급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집을 적어야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집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직급, 이루고 싶은 팀을 적어야지 내 수준에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부부도 일단 목표가 첫 PA였어요. PA. 저는 EBP, BA, EBA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PA가 되는 과정인 거지 그게 목표이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딱 이 사업 만나고 나서 2017년도 PA가 된다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샀고요. 화이트보드에다가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우리는 PA가 된다. 그걸 적고 방 벽에 걸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되게 힘들었고요.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요. 둘 다 같이 처음부터 전업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으니까 카드 값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핸드폰 한 명을 끊어야 됐었고요. 그럼 지출을 줄여야겠네? 지출 어떻게 줄이지? 밥값을 줄였어요. 그래서 선능역 여기 뒤에 있는 김간에 지금 없어졌던데 김간에에서 라면 하나 김밥 한 줄로 둘이 밥 먹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한 명 끊어야 되는데 누구 거 끊지? 나한테 고객이 더 많이 전화하니까 내 거를 살리고 자기 걸 끊자. 이렇게 사업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이 전업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잘했던 건 뭐냐면 PA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PA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힘든 과정에서 뭘 더 하지? 그리고 뭘 덜 해야 되지를 수정했지? PA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잃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가 아니라 딱 3년 만에 잃었어요. 이게 2017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에 잃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한국 컨벤션에서 거의 1만 명이 있었죠. 이게 인정식을 받았어요. 저희가 처음 이룬 목표, 진짜 성취감을 느꼈던 목표를 드디어 이룬 거예요. 이날도요, 진짜 아주 둘이 이렇게 딱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 입고 차를 타는데 엄마가 갑자기 애를 못 봐주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변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되게 예쁜데 얘는 너무 평범하잖아. 하고 얼른 애를 받아가지고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를 받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입장이 됐었고요. 그런데 기억에 참 남네요. 왜냐면 딸이랑 올라간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변수였지만 너무 추억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팀메이트가 되고 나니까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이제 권리소득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생기던데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가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꿈꾸는 삶을 살지 못했었으니까. 직장 다녔을 때는 내가 이걸 갖고 싶지만 내가 살 수 있겠어? 항상 늘 포기하는 거였지 꿈꾸는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부모님 용돈을 지금 250만 원씩 드려요. 저희 양가 부모님은요, 제가 빛이에요. 15평에 13평에 살았어요, 정확히. 근데 넓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진짜 이사했어요. 그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것도 해봤어요. 돈 있으면 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같이 내려가는 집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주도에 그렇게 제2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내려가서 살았다 올랐다 하는 되게 그렇게 많이 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 집단이 뉴스킨이에요. 리더 선생님들 타운하우스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월 2회 가족여행을 빌드 보너스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이루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버킷리스트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뉴스킨이 만들어준 결과가 이게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계속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상상하게 됐구나, 꿈꾸게 됐구나, 더 원하는 게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되게 표현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이게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80대시거든요. 80대 중반이세요. 문자 너무 잘 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 우리 가정의 보배다. 효심이 지극한 우리 며느리, 둘째 아들, 예진이 아들 축복한다. 근데 진짜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너플랜리 얼마 전에 갔는데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냐고, 왜 파트너한테 왜 웃으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효심이 지극한 우리 며느리 콤마 그냥 둘째 아들이어서 웃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근데 어쨌거나 막 이런 표현을 우리 아버님 너무 잘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그러세요. 제가 카드도 한 장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식당 마음껏 다니세요. 어머니 노후 행복하게 집에서 밥하지 마시고 아버님이랑 데이트하시면서 식당 들어가서 저녁 드시고 들어가시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펑펑 쓰시지도 않아요. 근데 염치도 없지, 내가 막 뭐든지 갖고 싶은 거 말씀하시니까 염치도 없지, 지금도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진짜 문자를 주세요. 행복해요. 전 진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선택과 결정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오!
와, 복숭아 씨예요. 복숭아 씨가 이제 주인한테 이제 팔려가서 그 주인이 복숭아를 딱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복숭아 씨만 남았어요. 복숭아 씨를 그 주인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씨가 얘기해요. 나를 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거야? 주인, 나를 더 이뻐해주면 안 돼? 막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 주인이 다행히 버리진 않고 이렇게 신문지 같은 데 싸서 서랍에 넣어놨어. 나를 왜 이런 서랍에 가둬놓는 거야? 진짜 주인님, 나 좀 꺼내줘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서랍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탁 열고 꺼내서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뭐라냐면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군. 나랑 놀아주는 건가? 이랬는데 주인이 갖고 가서 흙 속에 넣어놨어. 그랬더니 씨앗이 이러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런 어둠 속에 나를 왜 넣는 거야 도대체?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됐죠. 리더는요,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되냐면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해야 피해가 되어요? 그럼 제가 역질문을 해요. 진짜로 되고 싶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안내하는 대로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조건 없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입을 다무세요. 조건 없이 다 따라해 볼 수 있어요? 입을 딱 다무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룬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기다릴 줄 알아요. 만약에 뉴스킨을 한 방에 막 1,000만 원 벌고 한 방에 막 그렇게 많이 벌고자 들어오셨다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 레버리지는 엄청난 사업이라는 거를 이해했다라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리더는 내 파트너의 성장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스폰서가 나를 협업하고 나의 성장을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 오늘 그 다우 랑윤 라이브에서도 만나자마자 꽉 안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성공하겠네. 이게 막 보여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성공하겠다.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됐어요.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제품 먹겠다. 이것 때문에 사업 잘하겠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가 되는 막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제가 보면 여기가 13평 집이거든요. 진짜 데모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때는 한의원에 다니면서 투잡했을 때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4-5명을 데모하는 거예요. 이 좁은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저녁에 데모를 했냐. 신뢰했어요.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신뢰했고요. 믿었어요. 복숭아 나무가 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 씨앗도요,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해야지 나무가 되잖아요. 저도 지금 거름을 받는 중이야, 햇빛을 받는 중이야, 난 물을 받는 중이야 하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잘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에 대한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집을 보러 다니는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때도 2012년도잖아요. 남편이랑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이런 데 가서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고 원하는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을 봤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한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5년 뒤를 기약하자 막 이랬던 거예요. 상상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 5년 뒤는 어떻게 되지? 10년 뒤는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의 집은 또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상상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주말 되면 가끔씩 뭘 하냐면요. 원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집을 가서 집을 보러 갑니다. 가야죠. 원하는 집이 나타났다. 유튜브든 어디서 나타났다. 그럼 갑니다. 근데 누구로 데려가냐면 엄마, 아버지, 예진이, 하진이, 우리 남편. 같이 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이번에도 신현리 쪽에 135평 전원주택을 보고 왔어요. 지금 못 사요, 저. 근데 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상상하고 이 집이 언제쯤이면 내 집이 되겠구나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가서 이제 안에를 다 봤는데 모든 게 다 최신식인 거예요. 부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전 수납장이 많은 집 좋거든요. 거실과 부엌과 수납장, 잔디, 정원, 2, 3층까지 너무 훌륭한 인테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흥분하기 시작하세요. 그런 집을 우리 엄마 아빠 못 봤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예진이는 신나갖고 거실을 뛰어다니고요. 하진은 정원에서 꽃이랑 이렇게 앉아서 꽃이랑 놀고 있었어요. 걔네들도 그 집을 봤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살고 싶겠죠. 그 집을 딱 보고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전 선포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아버지, 여기 이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곧 살게 되십니다. 그랬어요. 곧 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뭐라 했냐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멘! 이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멘! 이랬고, 나도 아멘!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속말로 뭐라 하셨냐면, 지금은 못 살? 이랬어요. 저희 집 가족들은요, 친척들도요, 제가 한 수십억씩 여기서 현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직 내가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연이는 뭘 마음먹으면 해내. 지연이는 항상 저런 데 살 거라고 얘기해. 지연이는 뭐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해. 그리고 그거를 해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집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선포를 해야 되냐면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있다면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선포하게 되면 이걸 못 이루면 완전 쪽팔린 건데 이게 아니에요. 선포해야지 도와줄 사람이 생겨요. 제가 사업 초기 때부터 카카오 스토리로 굉장히 많은 리크루팅 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 내가 되고 싶은 거 막 선포하고 나 PA 너무 되고 싶다. 이래서 열심히 해야지. 오늘도 파이팅 해야지. 막 이런 걸 올렸어요. 그랬더니요. 나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품을 사주고 사업을 문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PA 가는데 몇 명이 도와주고 있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세워보세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이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뉴스캔을 하기 전에 피부 트러블을 고치러 피부과를 간 적이 있어요. 처음 가봤어요. 저는 성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피부 치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니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트러블이.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 많이 비싸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접수증을 쓰래여서 신규여서 막 접수증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그 데스크 직원의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 나왔어요. 이건 실화예요. 뭘 말씀드리시냐면 탈모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의 위통수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 접수증 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봐요. 다이어트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이런 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 같은데 이럴까봐 좀 뚱뚱한 걸로 갖고 왔어요. 다이어트 병원에 갔는데 정말 뚱뚱한 간호사가 맞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하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사가 아무리 진료 기술이 뛰어나고 뛰어난 약을 갖고 있다 해도 아마 접수 안 하실걸요? 뭐예요? 우리 사업에서 진짜 리더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그 증거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건 핀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저거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계속 내가 증거가 되고 내 팀이 증거가 되고 내 고객들이 증거가 되잖아요.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이 사업을 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초창기예요. 그러다가 제가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막 하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증거가 되면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많아지지 태클 거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작품. 제품의 임상을 만들고 사업의 임상을 만드는 감독이 되셔라. 그래서 둘이 먼저 변했죠. 둘이 먼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업이 이거예요. 내가 임상을 만드는 감독이다. 이제 네 번째. 이 그림은 뭘까요? 네, 토마토입니다. 이것도 실화예요. 화분 2개가 있었어요. 토마토를 심었어요. 한쪽에 잎이 막 무성했고요.
한쪽에는 조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가지치기를 계속했어요. 이쪽이 이파리 무성하고 너무 잘 자라. 이쪽은 올라올 때마다 가지를 치는 거. 주인이 달랐거든요. 근데 똑같은 햇빛을 받았고 똑같이 물을 줬고 했는데 단 하나 안 했던 거. 가지치기를 여긴 하지 않았어요. 자, 어디서 열매가 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싫어해요. 똑같은 화분이었는데 한쪽은 가지치기를 했고 안 했어요. 열매는 가지치기 한쪽에서 더 많이 열렸어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공급받아요. 노하우도 공급받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계속 팁이나 이런 것들을 팁을 얻기 원해요. 저 그룹에서 이런 걸 한대요. 저 사장님이 이걸 해서 성장했대요. 막 계속 그걸 원해요. 하지만 그걸 아는데 왜 성장이 안 될까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치기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지금 가지를 쳐야 될 것이, 개선해야 될 것이, 버려야 될 것이,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스폰서는 정말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답을 주시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다라면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5번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쯤에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똑같은 공사장에 한 분은 삽질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은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맡은 역할을 달랐던 거겠죠. 근데 이것만 봐도 아시죠? 누가 더 빨리 흙을 팔까요? 굴삭기. 누가 더 많이 흙을 팔까요? 굴삭기. 네. 그러면 이 굴삭기는 정말 레버리지, 지렛대죠. 예. 근데 뉴스킨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이 지렛대를 잘 알아요. 자,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지렛대를 활용해야 될까요? 시스템, 또 하나 더 있어요. 팀을 활용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 혼자 뛰었을 때랑 내 팀이 뛰었을 때랑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나 혼자 TR 전할 때랑 내 팀 5명 정도 있는데 그 5명과 나와 6명이서 TR 전했을 때랑 챌린지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까요? 후자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팀을 빨리 꾸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홍수환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50 몇 명이 들어갔죠? 챌린지 50 몇 명이 들어갔는데 혼자서 50 몇 명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TR 라인이 90일 동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명? 와, 진짜 저 혼자서 진짜 3, 4명도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90일간. 그 사람이 매니아가 될 때까지. 근데 50명을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시스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절대적으로 팀과 시스템에 에너지가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아까 저는 그래서 위드그룹의 그 사명과 밑에 이렇게 글 있었잖아요. 나보다 팀을 더 중시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팀과 시스템의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것이 내 사업의 확장이 더 빨라지는 성공 요인이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여전히 이걸 모르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더 치중돼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우선이고 이런 거 리더가 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까지는 팀을 만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나 혼자 진짜 다 뛰고 있었고 내 모든 시간을 다 똑같이 쓰고 있었고 똑같이 애정했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요. 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지만 고민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엔진이 다르더라고요. 욕구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저 투잡으로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저 진짜 이걸로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하루 중에서 어디에 나라는 사람을 갖다 놓고 있는지. 제가 항상 집중하는 게 나 오늘 확장을 시켰냐예요. 오늘 나 확장시켰냐? 내 소비자 그룹은 커졌냐? 내 팀은 더 커졌나? 그리고 나의 그 비즈니스가 정체되지 않고 오늘 어제보다 확장된다. 이게 항상 늘 포커스예요. 그러면 욕구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먼저 돕게 돼 있어요. 그럼 더 큰 팀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모든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제품으로 유입됐더라도요,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보상이더라고요.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수익 구조를 듣고 가슴이 떨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직에 지금 나처럼 심장 떨리면서 사업 전달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지를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지금 나처럼 이 사업 설명할 때 소름 돋아 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 그냥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직업이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많던 적던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전달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지? 이거를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조직원들이 나처럼 이 사업에 미쳐서 너무 설레어서 기대돼서 어쩔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의 팀에 나처럼 보상을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게 이제 레버리지 시작되는 거죠. 자, 6번째. 이 별 모양 봐보세요. 자, 지금 한번 제가 트루페이스 울트라 에센스 드릴게요. 혼자서 별 모양 만들 수 있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말하면서. 별 모양 혼자 만드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손가락으로 별을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팀이라고 보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정리를 안 하는 거야. 화장품을 딱 쓰는데 뚜껑을 항상 안 닫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신발을 딱 신었다가 이거 오늘 내 컨셉 아니야 이렇게 벗고 다른 신발 딱 하고 그 신발은 그 신발장에 안 놨어.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 남편이 완전 열받는 거야. 정리 좀 하면 안 되냐? 이 화장품 바르고 그냥 뚜껑 닫으면 안 돼?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신을 거면 이거는 넣어놓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집이야. 짜증나죠? 이성훈 사장님 엄청 짜증나. 그런데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막 부부싸움이 막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그래서 지연이한테 너를 준 거야. 넌 정리를 잘하잖아. 되게 다르지 않아요, 부부가? 다르죠. 달라서 결혼했는데 다른 게 너무 싫은 거죠. 자녀도요, 제가 예진이 한 명만 있었다가 10년 만에 둘째 하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절대 애기 안 낳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예진이가 일단 자폐가 있었고, 그리고 예진이 하나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사실 버거웠거든요. 근데 둘째가 갑자기 생긴 거야, 코로나 때.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 있을 때보다 둘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있으니까 키우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것도 레버리지예요. 하나님 많으면 더 어려울 것 같죠. 돌 때까지가 힘들고요. 많으면 잠깐의 그 짬짬의 시간이 생겨요. 애들끼리 노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걔를 온전히 봐야 되거든요. 아마 나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랬더니 전전화제면 아까 그 얘기 하셔서 둘째 이뻐? 그랬고 너무 이쁘다. 사장님 진짜 빨리 나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싫어. 이제 이랬어요. 근데 덜 힘들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세 뭐라냐면 그럼 셋째도 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이랬어.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 보죠. 하나님 주시면 나아야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일 때보다 둘이 나아요. 이건 노년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일 때보다 둘이 나아요. 근데 왜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싸울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싸우는 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야. 한 명 혼자 있을 때는요, 웅성웅성 싸우고 싶어 죽겠어요. 내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되게 자주 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늘 뭐냐면, 저희 엄마의 언니죠. 여기 오면, 시끄러워서 좋대요. 사는 집 같대요. 근데 집에 가면 너무 고독하고 조용해서 사는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 조명이 깜빡깜빡 막 거리잖아요. 시간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데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래갖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막 저희 엄마랑 애기도 보시고 그러는데 이 집에 오면 시끄러워서 너무 좋아. 하나보다 둘이 나아요.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싸우는 게 당연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당연해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순간 이제 깨지는 거죠.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하는 순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되면 모두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정신이 건강해야지 육체도 건강해.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진짜 둘 다 책에 있어요. 뭐가 맞아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순간 조직은 깨지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건강하자예요. 그럼 뉴스킨에서 본질은 뭐예요? 성장하자예요. 근데 왜 싸워? 왜 싸워? 그쵸?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막 이렇게 하는 순간 팀워크는 깨집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요, 팀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물에 너무 이쁘죠? 여기 어디게요? 맞춰보세요. 괌. 우리가 가게 될 괌. 그래서 괌 바다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어디를 했어요? 어? 국내 같아요? 괌인데, 진짜 이 바다 너무 이쁘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어요? 다낭에서 죽은 거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낭에서 수영장에서 죽었잖아요. 감전사고로. 혼자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찌릿하더니 바로 사망했잖아요. 이런 걸 알고 들어갔겠냐고요. 갑자기 슬픈 얘기 막 이런 거 너무 기사 보고 싫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은 예쁘지만 바다에 갔는데 익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같이 빠졌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 죽었어요. 물이 잘못한 거예요? 물이 아쉬워요? 수영을 못한 내가 그 사람이 아쉬워요? 누군가는 수영을 해서 살아나오고요. 누군가는 튜브를 끼고 있어서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변수가 생겨요. 근데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가 된 사람이 살아남아요. 리더는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변수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풍을 불어요. 태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태풍의 피해를 덜 입는 방법은 알아요. 뭐죠? 테이프를 붙인다. 또는 외출하지 않는다. 알죠? 이번에 엄청 비 쏟아졌던 날 저희 동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게 우리 남동생 차야. 그런데 걔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상으로 빼놨겠죠. 근데 그 시간에 집에 없었어요. 네, 외부에 있었어요. 순식간에 잠겼대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완전 폐기 처분됐어요. 대비를 하면 살 수 있어요. 준비를 하면 살 수 있고요. 준비와 대비를 언제 하냐면 신호가 오는 걸 알아요. 태풍이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뉴스 보고 알아요. 그 감전사고 난 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댔을 때 뭔가 움찔했대요.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저께 저희 아들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막 울어가지고 엄마랑 저랑 달려갔더니 그 콘센트 꼽는 데 있죠. 그게 이게 아예 그 케이스가 빠져가지고 얘가 그 안에 선을 만졌던 거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선을 만졌는데 잠깐 뭔가 찌릿했겠죠. 그래서 팍 놓고 막 울더니 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 붙여놨다라면 덜렁덜렁하지 않게. 그 이런 일이 없었겠죠.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길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주황불이 때 건너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게 한국에 이게 있었으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부부 교육을 받아본 적 없고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경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좀 더 좋은 부모들이 많았을 테고 이혼 가정이 좀 없었을 테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 7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점검해 보세요. 팀을 갖고 싶으면 이런 것들도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LOI 스쿨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량도 있고 데몬도 잘하고 보상도 잘 풀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왜 성장이 안 될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기를 못 믿어요. 성공할 사람이라고. 저희 집에 새 2마리를 이성훈 선생님이 사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애완동물 키우는 걸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일찍 죽으니까 슬플 게 싫어서 안 키워요.
저는 하나 애정 쏟으면 너무 그거 나중에 힘들 것 같아. 이별을 감당하니까. 근데 새 2마리 나의 허락 없이 사왔어요. 지금도 햄스터, 저희 딸아이가 그 학교 무슨 공개 수업에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다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감사한데 우리 딸은 햄스터 좀 꺼내주세요. 이랬지. 그렇게 애완동물을 제가 막 이렇게 사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새를 옥상에 딱 키웠는데 저희 파트너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님 있잖아요. 새장에서 자란 새들은요, 문 열어도 안 나가요. 못 날아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봤어요. 진짜 안 나와.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랑 남편이랑 여기를 툭툭 쳤어요. 어떻게 할게요? 움찔 이것만 해요. 푸드득 이것만 해요. 사장님들. 이게 마치 나의 모습 같지 않아요? 뭔가 누군가에서 동기부여 받을 때 잠깐 움찔. 뭔가 스폰서님 오늘 잠깐 나를 위로해줬어. 뭔가 움찔 잠깐 살아나. 그리고 너의 날개를 펴고 날아봐 라고 했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공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떼십시오. 프레임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피해 되려고 열심히 일했을 때, 사실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저를 봤을 때, 나 정지현처럼 못해. 쟤처럼 화장품 저렇게 판매해야 돼? 저렇게 가방 들고 다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나중에 될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단계한데 쟤 저렇게 고생한데 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프레임을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세 장만 하세요? 아니면 크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무서운 슈퍼리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힘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